음, 학생들 이렇게 컨펌 해주다 보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입시생 같은 경우 뭐 기본적인 건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이제. 특히 이제 뭐 스토리 주제에 맞춰서 스토리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소재도 잘 찾고 뭐 이런 것들까지는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언제 내가 짠 스토리가 좋은지 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어, 심사위원들이 볼 때 훨씬 어떤 그 파악이 잘 되게 하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뭐 마치 입시 만화 만드는 것 같은 요령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거겠죠. 우리가 만화책을 보거나 영화를 볼 때 잘 빠져드는 게 있단 말이야. 보자마자 쭉 빠져드는 게 있고 스토리나 연출을 하나하나 빌드업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있는데 어, 어떤 거든지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작가 혹은 감독의 주제의식이에요. 주제의식. 어떤 이야기를 나는 하겠다.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스토리를 갖고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 그것이 잘 드러나면 사람들이 빠져들게 되고 그것이 안 드러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영화가 되죠. 재미없는 만화가 된단 말이야. 근데 만화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상업 만화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빨리 드러나 버리고 좀 말초적인 거를 건드리고 그러니까 금방 쉽게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상업 만화를 볼 때 그냥 이게 왜 재밌는가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 그 얘기 뭐냐면 어떤 식의 구조를 짜야지 재미있어지는가를 이해해야 돼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짧은 이야기잖아. 1차 해봤자 뭐 많이 해봤자 10페이지 이내로 만화를 만들어야 되고 2차는 뭐 많이 해봤자 뭐 3페이지 이내 칸으로 친다면 뭐 약 5, 60칸 50칸 정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구성하게 되는데 어, 이 짧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왜 안 되냐면 입생들이 왜 안 되냐면 요즘 그래도 OPD 친구들은 이제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내가 참 만족하고 있는데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어, 그것들 중에서 가장 그 아쉬운 게 뭐냐면 일단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길이도 적당해. 소재나 길이가 다 적당한데 이야기에서 집중감이 좀 떨어진다 할까? 집중감이.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 할까? 알겠는데 확 집중이 안 된다 이거지. 여러분들 그걸 꼭 알아야 돼요. 내가 짜는 스토리가 집중감이 없어지는 거는 내가 내 스토리가 너무 방대한 걸 압축해서 그래. 다시 말하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게 집중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좀 산만하게 흘러간다. 내 얘기에 대사가 너무 많다. 어, 이거는 내 얘기가 그 적은 페이지에는 담기에 되게 힘들구나. 그러니까 내용 전달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짧게 내가 만드는 소재, 내가 한 생각에서 가장 중심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지만이 보는 사람이 쉽게 접근이 돼요. 근데 또 이런 게 있지. 두 번째는 짧게까지 만들었어. 짧게 만들고
소재도 아주 재밌고. 그런데 좀 싱거워. 뭔지 알겠에게 뭐 이런 느낌이랄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예외 없이 딱 한 가지지. 어, 캐릭터 묘사의 디테일이 부족해서 그래요. 캐릭터 묘사의 디테일. 내가 계속 얘기한 것 중에 캐릭터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실수하는 걸 보면 캐릭터가 중요한데 정작 그 캐릭터 묘사를 잘 못하는 거야. 캐릭터 묘사라는 건 뭘까요? 이 사람의 일단 성격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위치, 직업 그리고 그 직업 중에서 하는 일이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일로 인해 어떤 일을 이제 어떤 상황인가 상황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스토리를 만들 때 캐릭터를 어떤 상황에 처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잖아요. 그럼 그 처한 상황에서 왜 이 캐릭터가 이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설명해야 돼. 근데 그거를 구차하게 막 설명하는 게 아니고 연출로. 이게 이제 잘 아는 친구들이라면은, 그러니까 스토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친구들이라면, 이거를, 듣고 귀가 번쩍 뜨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스토리라든지 이런 연출을 지도받지 않았던 친구들은 내가 지금 한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거에 대해서 눈앞이 번쩍 뭐 진짜 번개가 칠 수도 있지. 한마디로 긴 만화건 짧은 만화건 캐릭터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떤 환경에 딱 처해지고 그 환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 벌어진 상황을 이 친구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거예요 결국은.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될 그 묘사의 폭이 그러니까는 페이지 수가 너무 적으니까 그 적은 속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시시콜콜 얘기할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당위성 이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떡밥도 던지고 그리고 디테일한 어떤 묘사로 내러티브로 소재로 이런 걸로 묘사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연출, 그게 연출인 거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연출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럼 연출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겠지. 어떤 그 영화적인 카메라 앵글을 잘 사용하는 그런 영화적 연출이 있겠고, 그리고 어떤 주인공 캐릭터의 어떤 심리적인 것을 묘사할 수 있는 어떤 그 과장된 혹은 대비된 상징적인 그런 연출이 있을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긴 한데 애니메이션과 영화의 차이는 영화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영화는 활동 동영상이니까 그냥 찍으면은 찍은 이미지를 스크린에 투여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되는데 영화에서도 어떤 주인공 캐릭터의 심리 묘사라든지 앞으로 처해질 어떤 상황에 대한 묘사를 막 해요. 뭐 산을 찍는다든지 뭐 바람에 뭐 구름을 찍는다든지 뭐 기타 등등 해서 아 캐릭터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라는 것들을 영화적으로는 그렇게 찍죠.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해버리면 너무 영화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한예종의 애니메이션과란 말이야. 영화과가 아니지. 애니메이션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애니메이션적인 효과, 연출, 즉 애니메이션 뭐야? 애니메이션과 영화의 차이는 뭐야? 영화는 움직이는 대상을 그냥 찍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런 것들이지만 애니메이션은 프레임을 하나씩 다 그리잖아. 3D를 그리든 2D를 그리든 다 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를 다 시각화할 수 있거든. 그렇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눈이 펑 튀어나온다. 실사 영화에서 눈이 튀어나오게 할 수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해? 그때는 거기에 애니메이션 기법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3D 같은 거라든지 그게 들어가서 영화에서 좀 더 효과를 강하게 해주지. 뭐 코미디 영화라든지 혹은 살짝 그 판타지 영화 그런 부분들은 다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그 올해 나왔나 작년에 나왔나 아바타 같은 경우는 과연 저것은 애니메이션인가 영화인가 물음표가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고 머지않아 여러분들 그거 들어봤나? 잠깐 다른 얘기지만 헐리우드에서 그 배우들과 어떤 그 영화 스태프들이 파업을 했다는. 왜냐면은 이제 AI가 그것을 영화 제작자들이 그걸 AI로 다 대처하기 위해서 제대로 그 배우나 스텝을 쓰지 않는다는 거지. 한마디로 돈을 조금 준다는 얘기지. 조금만 주고서 그 사람의 어떤 특징적 데이터를 뽑아오고 3D가 AI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 이런 식이 자꾸 시도되고 있죠. 그러니까 배우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지. 여하튼 뭐 그런 식으로 뭐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화를 할 때 한예종 입시를 할 때도 그 상황이 굉장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토리를 짜서 거기서 캐릭터를 등장시키고 그 등장한 캐릭터가 처한 상황에서 움직이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데 이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그것을 친절하게 잘 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묘사를 해주는 연출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때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캐릭터에 대한 묘사를 애니메이션적인 효과가 들어가서 그것이 더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게 짧은 것이든 긴 것이든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핵심이 돼요. 핵심. 이것은 뭐 어느 책에도 나오는 건 아니지. 왜냐면 사실은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 스토리 작법을 열심히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게 이제 의미 없는 게 뭐냐면 다 알긴 아는데 거기서 어떤 부분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만들어 가느냐 그거를 누가 캐치하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누가 캐치하는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적어도 그것을 다 이해했다고. 그러니까 행간의 뜻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스토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 전반적인 아웃라인은 대체로 다 알고 있어. 그 알고 있는 아웃라인 속에서 어떨 땐 잡았다가 어떨 땐 놓쳤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지. 왔다 갔다 해버리면 확실하게 잡을 때까지 여러분들 노력을 해야 돼요. 내 캐릭터가 왜 싱겁지? 항상 그런 거 물어보지. 뭔가 아직 덜 나온 것 같다. 그래요. 어디 묘사가 덜 됐지. 근데 또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 캐릭터 묘사가 그렇게 대단하게 된 건 아닌데 이
만화의 전체 구성에서 큰 힘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고급적인 거지. 고급스러운 거지. 그럼 캐릭터가 꽁냥꽁냥 해가지고 걔 중심으로 이야기를 꾸릴 수도 있는 건데, 캐릭터의 어떤 묘사는 평이한 편인데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고, 근데 이제 전체적인 구성면에서 그 힘을 강하게 딱 마무리 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선생님들의 한계가 있어. 가르치는 거에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 같이 이런 개념을 딱딱 이야기는 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확실하게 잡아야 되거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게 좀 아쉬워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게 공부지 뭐. 그래서 끊임없이 콘티 짜고 다시 또 한 번 맞고 콘티 짜고, 그래서 그 방법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일반 미술대학교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은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그립니다. 계속 반복해서. 근데 그 친구들은 과의 특성상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것을 주어진 시간 안에 묘사를 많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느냐, 묘사력, 그림 그리는 테크닉이 얼마나 잘 연습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제대로 그리고 못 그리는 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주어진 주제를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느냐, 주어진 주제를 어떻게 잘 그리느냐, 잘 그리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다.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도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은 캐릭터를 잘 이해한다. 캐릭터를 잘 설명한다. 캐릭터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잘 설명한다. 그 캐릭터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캐릭터는 이런 성격과 이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캐릭터는 이런 성격과 이런 직업과 그리고 이런 현재의 문제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빠져버리면 어딘가가 부족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핵심은 딱 돼. 얘가 이거 얘기하는구나. 근데 제대로 얘기했다 라고 할 때가 있고, 뭐가 빠질 때가 있다 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라는 것은 뭐 이거 넣어라 저거 넣어라가 아니야. 왜냐면 그게 너무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캐릭터에 대해서 반드시 3가지를 설명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캐릭터에 대해서 3가지를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할 때가 있고, 혹은 넘어서 과하다. 과할 순 없겠다. 대체로 부족할 수가 있겠죠. 어떤 내가 주제를 설명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 이해. 기본적으로 자꾸 반복해서 스토리를 객관적으로 먼저 잘 이해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더 재미를 주려면 캐릭터가 움직이는, 캐릭터가 어떤 반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당위성을 잘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 나이, 직업, 이런 거. 소윤이 어서 와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묘사가 되고, 이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렇지라고 하는 거를 보여줘야 돼. 이 사람이 굉장히 무식한 짓을 해. 근데 그게
어떤 난폭함에 무식한 게 아니고 정말 아는 게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를 잔잔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그 내용 안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별 얘기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재미있어져. 한예종의 스토리상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특별하게 재밌는 이야기가 좋은 게 아니고 별 얘기 아닌 건데 좋은 얘기를 만들어야 돼. 별거 아닌데 좋은 얘기. 그건 뭐냐? 전체적인 만화 전체적인 것에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다 녹아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깨달으면 훌륭하게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절대 무슨 뭐 어설픈 상황이라든지 거기에 캐릭터가 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캐릭터가 스토리 안에서 둥둥 떠다닌다. 무슨 얘기냐? 캐릭터가 캐릭터 주체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캐릭터가 아니고 그냥 등장인물로 그냥 이야기 속에서 그냥 끌려다닌다 이거지. 끌려다니게 되면 그 스토리는 꽝이라 그냥 한 70점짜리. 아무리 소재가 좋아도 70점짜리를 못 넘어요. 아무리 단순해도 그 캐릭터가 결국을 하고자 하는 말이 전반적으로 녹아있으면 그거는 훌륭한 만화가 되지. 즉 감독으로서 작가로서 내가 뭐 한 60칸 정도의 만화를 만들었어. 거기에 어떻게 배치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커다란 그런 구조를 장악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가서 삘 받을 때가 있거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오늘 되게 잘 나왔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선생님들도 또 잘 나왔네. 근데 문제는 본인도 모르고 선생님들도 몰라요, 대부분. 근데 거긴 공식이 딱 하나밖에 없어. 캐릭터가 분명하게 살아있고 전체 내용이 캐릭터 중심의 이야기 전개가 되는구나. 그리고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타당성 있게 설명이 된 거지, 연출에서. 그거를 잡아내는 게 그냥 한예종 합격의 당락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을 이렇게 해도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우리 이제 효은님 같은 경우는 컨펌 받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아직은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지만 저번 주였나? 그렇지. 그때 조금 내가 했지. 조금.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얘기도 했지만 일단 연출이 너무 단조로워서 기본적으로 카메라 워크, 영화적 연출의 그 기본기를 빨리 마스터해야 돼. 그건 노력하면은 한 1주, 2주면은 끝나요. 1, 2주. 카메라 뭐 줌아웃하고 앵글 잡는 거밖에 더 있나? 그지? 근데 이제 배경이 좀 들어가야 되고 배경 하면은 배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배경이 왜 중요하냐? 영화를 찍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만화를 만들었다 가정할 때 캐릭터도 만들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캐릭터와 더불어 배경 설정이란 말이야. 어떤 배경 하에서 이 캐릭터는 어느 배경에서 움직이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걸 잘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지. 직접 그걸 찍어야지. 상상력으로는 그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자꾸 찍으면 그 앞에 여러 가지 소품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그 카메라를 찍어서 저장시켜서 앵글도 보고 막 이런 거 보면 그림이 되게 풍부해지고 현실감이 있어지고 이해가 잘 되죠. 근데 그게 안 돼 버리면 박스밖에 못 그려. 계속 박스, 방구석, 책상, 의자 이런 거밖에 못 그린다고.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카페 뭐 알바를 하는 그런 카페에서 벌어진 일을 했다. 그럼 카페를 밖에서
밖에서부터 카페까지 가는 거리도 찍어보고, 그리고 카페 실내 인테리어도 찍어보고, 그리고 뭐 주문받는 카운터도 한번 찍어보고, 카페가 2층이라면 계단도 있고, 화장실 쪽도 있고, 거기서 계단이니까 위에서 내려다볼 수도 있고, 밑에서 위로 올려다볼 수도 있고, 내가 여기서 앉아있으면 저쪽도 바라볼 수 있고, 카페 안쪽에서 밖을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럼 그 카페는 밖에 외장 익스테리어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또 분위기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다 찍어서 놓으면 굉장히 풍부한 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카페 하면 어떻게? 이상한 문 하나 딸랑 띨링 하고 앉아서 테이블에 컵 하나 놓고 이게 끝이잖아. 그런 거를, 근데 내가 말한 걸 다 그릴 수는 없지만 본인이 묘사하고자 하는 그 스토리에 필요한 그 캐릭터에 따라서 어떤 것이 사용될지는 몰라요. 전혀 모르지. 예를 들어 카페에서 시작해서 집으로 간다. 그러면 카페 장면도 필요할 것이고, 카페 실내에서 문 나오는 쪽 필요하고, 그리고 도로로 걸어갈 거 아니야. 그럼 길거리, 풍경, 자동차들, 횡단보도, 신호등, 길을 건넜고, 길을 건너는 중간에 어떤 상황들, 그리고 거리에 있는 여러 가지 상점들. 만약에 내가 집으로 가는 과정이라면 필요에 따라서는 아파트면 단지 내, 혹은 그냥 동네라면 골목길, 계단이 좀 있다면 그 계단을 쭉 그려주는 그런 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시각 효과뿐만 아니고 거기서 연출까지, 캐릭터의 감정 묘사까지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잡아내기 위해서 배경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만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사람 인체 드로잉을 잘 해야 되잖아. 왜? 인체 드로잉을 잘해서 인체의 풍부한 움직임이라든지 표정을 그릴 수 있어야 되듯이, 그래야 전달이 될 거 아니야. 배경도 풍부한, 내가 하려고 하는 내용을 다양한 시각으로, 각도로 보여줘야지만이 더 캐릭터의 묘사와 더불어서 배경도 거기에 배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냥 무조건 잘 그려져. 그러니까 우리 희원님 나중에 다음 뭐 이렇게 좀 컨펌 받기 전에 만화 구상하면 배경을 생각하고 다 일단 찍어봐요. 그런 자료를. 그걸 자료를 찍어서 그 자료 토대 하에 만화를, 거기에 캐릭터를 얹혀보라고. 그러면 내가 했나 싶을 정도로의 화면 구성이 꽤 근사하게 나온다. 이게 다예요. 이게 만화를 잘 만드는 다야.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걸 못하냐? 이 쉬운 걸 왜 못하냐?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흔히 자꾸 얘기하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만화에서 무엇이 필요하네라는 거를 고민해서 하다 보면 너무 쉽거든. 인물 그리는 거하고 배경 그리는 거고, 배경이 어떨 때 어떤 배경이 어울릴 것이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안 한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아, 혹은 뭐 그래 빌라에 살기도 하고 주택에 살기도 해. 그럼 각각의 그 주택에서 내가 집에서 밖으로 나오는 경로까지만 잘 그려서 본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만화적인 연출 요소가 거득해요. 근데 안 한다고. 안 해. 노상했던 거 외에는 안 해. 그래서 못 하는 거야.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깨우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 잘했어요? 그러면 뭐 있잖아. 예나 지금이나 예습복습 철저히 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공부할 내용을 좀더 잘 보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보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잖아. 내가 만화 스토리를 만들어. 예를 들어 내 만화에 원숭이가 나온다 치자. 원숭이. 여러분 뭐 어떻게 원숭이 하려면? 뭐 동물원까지 가긴 그렇잖아. 그러면 1번 제일 쉬운 거. 핀터레스트 인터넷 뒤져가지고 원숭이 이미지 찾겠지.
그게 1번이지. 그건 누구나 다 해. 근데 좀 더 적극적인 친구는 원숭이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원숭이 관련된 영화를 보겠지. 그래서 딱 스톱시키고 필요한 걸 하겠지. 물론 시간은 더 걸려. 자, 근데 여기서 전자의 그 친구, 흔히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그걸 자기가 그린다. 그것도 좋죠. 두 번째, 원숭이의 움직임을 그때그때 내가 보고 포착을 하는 거. 내가 판단해서. 누가 찍어둔 사진을 그냥 응용하는 게 아니고, 영화를 보니까,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원숭이가 언제 어떻게 움직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내 나름대로 상상력이 배가 돼서 만드는 거죠. 이런 친구가 만든 것과는 길게 봅시다. 다르지. 대하는 게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습복습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만화에서 필요한 게 어떤 거구나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그거를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야. 좀 더 깊게 다시 가보면 내가 인체를 그려야 되는데 어떤 포즈를 못 그려. 실제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이 만화를 그리는 데 있어서, 만화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표정의 인체 드로잉이 필요할까? 뭐 여러분이 뭐 농구 만화 그리는 것도 아니고 축구 만화, 뭐 씨름, 뭐 UFC 만화를 그리는 것도 아니야. 그냥 대부분 평이해. 걸어가거나 앉아있거나, 그죠? 근데 걸어갈 때 이 사람이 걸어가는 느낌이 어떤가를 여러분들이 묘사를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지. 근데 그냥 걸어. 이 사람이 되게 기분 좋게 걷는다. 되게 지쳤다. 가기 싫은 데를 억지로 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를 봅시다. 걷는 건 똑같이 두 다리를 걷는 거지. 근데 이 걸음걸이에서 감정이 표현되는단 말이야. 근데 기본은 걷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앉아 있어. 어디서 그냥 가만히 잠깐 쉬려고 앉았다. 기분 좋게. 너무 힘들게 일을 했기 때문에 지쳐서 앉았다. 자,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더라도 어떻게 그려야 될지. 근데 기본은 앉는 거야. 앉아 있는 건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으로 앉아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그냥 앉아 있는 거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뛰어가는데 그냥 뛰어가는 거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인체 드로잉 해라 그러면 그냥 줄창 그려. 왜 그리는지도 몰라. 그죠? 이 사람이 웃어. 웃는 거 뭐 어렵지 않지. 왜 웃는지. 정말 웃겨서, 기뻐서, 행복해서 웃는지, 슬픔의 끝이 가서 웃게 되는지, 그럼 몰라. 그런 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려야 될 인체 드로잉은 과연 몇 가지가 있을까? 내가 볼 때는 100가지 포즈가 안 돼. 잘 생각해봐요. 100가지 포즈가 안 된단 말이야. 한번 이 방송 끝나면 한번 하나하나 한번 따져봐봐요. 100가지 포즈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몇백 명씩을, 몇천 명씩을 그린단 말이야. 몇천 명은 못 그리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린다는 얘기지. 마치 영어 단어 외우라 해서 빽빽이만 하듯이. 요런 장면이 있구나. 이건 드로잉이 어떻게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한 과장돼서 한 일주일 정도만 연습하면 어지간한 만화 묘사할 때 인체는 막힘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봐야지. 사람은 앉거나 서거나 걷거나 눕거나. 그쵸? 뭐 있어? 근데 앉을 때 각도는 다양하겠지? 그 각도야, 뭐. 몇 번만 자꾸 연습해가지고 이 위치를 깨달으면 되는 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거는 빨리 관둬야지. 왜냐면은 이 만화를 그리는데 꽤 복합적인 사고력이 필요한데 그 복합적인 요소에서 그런 그 3D적인 그런 형태를 인식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방법이 없죠. 예.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는 근데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게 원래 없어서. 근데 대체로 여러분들 노력 안 한단 말이야. 대체로 노력하지 않고 그냥 해.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은 계속 잘하게 되고 못하는 친구들은 하다가 포기하게 되죠. 근데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 역할은 뭐냐? 선생이라는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면 이런 팁을 주는 거야.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그거 언제 하지? 뭐부터 해야 되지? 이렇게 그 암담해 할 때, 아, 그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그대로 했는데 안 되는데요? 답답한 노릇이죠. 안 될 수 있지. 완전히 안 되진 않아, 근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런 얘기를 하지. 당연히 어렵지. 응? 아이, 쉬우면 세상에 누가 못해. 근데 적어도 이게 나같이 얘기를 해주진 않는단 말이야.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 거기서 이제 평소에 그림을 잘 그렸던, 많이 그렸던 친구들은 응용이 빨리 되면서 더 잘 그릴 것이고,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름대로의, 연출 방향을 좀 잘 찾아서 드로잉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럼 잘 그리는 그림을 많이 그린 친구만 유리하니?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내 만화를 더 잘 이해시키고 싶다. 요즘 내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대학 입시가 중요하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기본으로 생각하자. 내 만화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해결하자. 입시일은 어차피 온다. 붙고 떨어지는 거는 내 소관이 아니거든. 여러분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럼 열심히 해. 열심히 한 다음에 결과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두려움에 떨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 입시에 대한 그 두려움은 좀 밑에 좀 꾹꾹 밟아놓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 내가 뭐가 부족하지? 어느 부분이 안 되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 문제를 스스로 발견해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그러면은 꽤 좋은 입시 결과를 바랄 수가 있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 부분을 연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즐겁게 해야 된다고. 보통 그 만화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 드로잉 좋고 뭐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왜 잘하냐면 두려움 없이 계속 그림을 그렇게 그려왔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깨우침이 있고 깨우침이 있어서 재밌게 하는데 이제 입시라는 것을 딱 하다 보면 입시에선 요구하는 게 좀 다르네 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 다른 부분만 보충하면 되지.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막 이제 수업할 때 아주 즐거운데 이제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 나 여기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 알아. 이게 너무나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거거든. 내가 여기가 이렇게 잘못됐어. 나 그게 왜 그랬지? 그럼 야, 요런 부분이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사고를 하니까 만드는 만화가 어딘가 좀 부족한 거. 여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거기가 아니고 살짝 이쪽을 좀 만들었어야 되는데라고 하면 이쪽이 좀 부족했네라고 아하가 되는 거지.
이런 거예요. 점점 적극적으로 내가 만화를 만들어 가고 그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뭐랄까 만화가 완성된다. 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전달이 되는데 더 확실하게 전달시키고 싶은 거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사람들의 어떤 드로잉, 묘사, 배경의 어떤 그 헌팅, 앵글, 이런 것이 갖춰지고 이야기에서 캐릭터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자잘한 묘사들만 있으면 그러면은 말이 쉽다. 그러면 이게 이제 끝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화를 하고자 하는 거, 한예종을 가고자 하면 이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일반대는 살짝 틀려. 일반대는 일단은 완성도 위주의 어떤 그런 거라서, 물론 한예종 방식이 안 먹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대는 한예종보다 좀 더 객관적인 그 완성도를 좀 요구하거든. 그래서 일반대는 4시간이기 때문에 뭐 생각하고 자시구가 없이 좀 무식하게 얘기하면 시작하는 순간에 채색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그 칸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지. 50칸, 100칸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토해내야 돼요. 주제가 주어지면 머릿속에서 뭐 100칸 혹은 200칸을 만든 친구들은 그 칸을 내가 재구성해서 그런 만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4년제의 완성한 것들 보면은 완성도가 대단하거든. 저걸 어떻게 4시간 동안 스토리 짜고 연출했지? 절대 못해, 절대. 그냥 외운 거야. 내가 되게 그 싫어하는 그런 방식이죠. 뭐 그것도 뭐 일단 학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적어도 이제 그 만화를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대학 입학 이후에 무언가를 할 수 있지가 않아요. 나는 대학 입학 전부터 그 습관을 좀 들여야 된다고 생각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끌고 나간다. 가장 그 감수성이 좋을 때, 그때 그렇게 그려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입시로만 해서 막 그 완성만 치달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일단 대학은 가겠지 뭐. 근데 그 뒤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최소한이라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나는 그 웹툰 작가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내가 애니과 졸업해서 만창과 졸업해가지고 나는 웹툰 작가가 될 거라고 한다면, 입시 때 스토리에 대한 그 개념을 갖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물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인내, 끈기 뭐 이런 건 당연히 필요하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챙겨 놓지 않으면 그거는 쉽지 않은 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잘 생각하고, 내가 지금 입시를 하고 있지만 이 입시는 입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까지 내 만화 인생에 큰 어떤 그 뭐랄까 기둥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나가야 된다. 만화라는 세계는 굉장히 좁은 문이라서 그건 많이 열려 있지만 워낙에 경쟁이 치열해서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경쟁이 치열하다 하더라도 어떤 방향을 잡고 간다는 그것만 설정되어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만화하는 친구들이 좀 단순하기 때문에 좀 감성적이잖아. 참고로 왜 한예종을 잘 못 가냐면, 만화를 잘하는 친구들이 감성이 너무 많아서 그래. 감성을 이성으로 좀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두 가지를 다 잡는데 자기 감성에 빠져가지고 만화를 하다가는 주제가 엇나가기 아주 십상이지. 그리고 자기 감성에 빠져서 만화 또 시험장 가면 또 그날은 또 감성이 아주 가뭄이 들 수도 있지. 그럼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하기를 바래. 감성은 아주 작은 부분에 내가 머릿속에서 뭘 만드는데 살짝 스타트만 해주면 돼요. 나머지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이 적절히 섞여야 되는, 그래야지만이 작품이 나와요. 그 훈련은 자꾸 해야 된다고. 그게 뭐 별건 아니지. 감성을 충만하게 보고 그걸 내가 또 생각해보고 분석하고 다른 사람의 작품도 보고 그러면서 또 저거를 또 분석해보고 그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만화를 잘하려면 홍카페님 어서와요. 이 만화를 잘 하려면 요 기본적인 요소 요거를 잘 해보면 안 될 거리가 없지 뭐. 입시를 떠나서 그 모든 것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를 하니까 너무 입시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상한 그림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자꾸 잊혀져 가는 모습이 있거든. 그럼 나는 OPD에서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자꾸 그거를 흔들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림만 잘 그리게 돼버리면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창작성이 떨어져요. 창작성을 키우는 거,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향이 잡혀야지 그림이 그리 쫓아서 맞춰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림만 연락에 그리면서 그림을 잘 그리고 이미지로 승부하려고 그러면 그림 자체가 그림은 잘 그릴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스토리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정말 만화스러운 만화가 안 나온다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잡을 필요가 없고 그냥 그림은 그냥 그림대로, 근데 항상 어떤 스토리 라인, 연출 라인을 잘 생각을 해서 꾸준하게 가져가야 돼. 그러면 어느 날 왜 그게 그렇게 필요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를 가든지 충분히 즐거울 것 같은데. 왜냐면은 내가 만화를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알았고 그 이해한 상태에서 더 깊이 있게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좋아지죠.